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치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야 되는 세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줄고 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은 1인 법인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임금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다 보니 이제 그런 늘어난 임금 부담으로 대표님들께서 고용인을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소상공인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직원 고용 시 대표님들께서 임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안내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직원을 고용한다 라는 것을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직원을 고용한다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시는 대표님들이 좀 적은 편인데요. 직원을 고용한다, 근로자를 둔다,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거는요. 대표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따라서 회사 규칙,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 보험 가입도 필수가 됩니다. 반면 대표님의 지시와 규칙과는 무관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로만 약정을 하고 그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분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소위 말하는 3.3% 프리랜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인건비 자료를 주실 때 4대 보험 가입자, 일용직 3.3% 프리랜서들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신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나는 이게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과 논의를 하셔서 실제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파악하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께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신 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에서 미리 차감하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있는데요. 4대 보험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표님께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달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7월 달에 급여를 지급했으면 8월 10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단어도 어려운데요. 대표님께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그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 일부를 대표님이 그 사람 급여에서 차감을 하시고 그걸 대신 국세청 그리고 구청에 납부를 해주시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제 사업소득자라고 하면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차감하시고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율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좀 미리 떼두셨다가 대신 납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금은 대표님이 납부는 해주시지만 대표님께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고요. 실제 부담은 근로자 혹은 3.3% 프리랜서 일용직 같은 그 개인이 부담을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이 세전 300만 원으로 4대 보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요. 그 근로자에게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실 때 300만 원 전체를 지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 300만 원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4대 보험금과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5년 7월 기준 세전 300만 원을 계약한 경우는요. 약 260만 원 정도 실수령이 되는데요. 이때 미리 떼어둔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대표님이 납부는 대신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도 같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세전 계약 금액인 300만 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차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온전히 근로자분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세금이지만요. 4대 보험은 사업주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주는 약속된 급여 외에도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4대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대5로 부담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 5대5 부담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요.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세전 300만 원인 급여를 가정했을 때 이 표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세전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 모의 계산 내용입니다. 보면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5대5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근로자보다 조금 더 부담하고 있고요. 산재보험은 산출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은 다양한 지표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위 금액에 산재보험을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즉 사업주는 월 300만 원의 근로자를 고용을 했는데 매달 나가는 금액은 4대 보험까지 부담을 하면 약 329만 원, 러프하게는 그냥 10% 정도 더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4대 보험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해두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회사 부담분을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때문에 4대 보험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300만 원이신 그 근로자 한 분 고용했을 때 대표님께서 한 번에 통장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57만 1,000원 이상이 되거든요. 산재보험까지 포함을 하면요. 한 3명만 고용해도 150, 160 이상의 금액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가 많아질수록 대표님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과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아까 급여나 사업소득세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 원천 징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월급 지급할 때처럼 미리 퇴직금에서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떼두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과 구청에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4대 보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대표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통상 직원을 고용했을 때 대표님께서 부담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도 퇴직소득세도 3.3% 사업소득세도 해당 개인이 부담하시는 거고 대표님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아니더라도 준조세 성격인 4대 보험은 여전히 사업자 부담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4대 보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또 그 외에 세법적인 혜택 외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챙기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증가했거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던 대표님들께서는 꼭 한번 공제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대표님들께서 직접 체크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오너스에 연락을 주셔서 체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